안녕하세요. 즐기는 손해사정사 이동윤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제가 전결했던 특이한 사고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이 사고는 2024년 2월 말경에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분께서 자녀와 함께 놀이공원의 동물이 송환되는 시점에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놀이공원에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이 놀이공원에는 해당 동물이 떠나는 것을 아쉬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있었고, 몇 주 전부터 놀이공원은 수많은 인파로 매우 붐비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당일 피해자분께서도 자녀와 함께 동물을 보기 위해 경사로를 따라 내려가던 중 입장하려는 대기줄을 찾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경사로를 오르고 내리다 보니 해당 통로는 사람들이 보행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였다고 합니다. 피해자분께서는 자녀를 보호하면서 천천히 내려가던 중 신원불상에 다른 이용객에 의해 밀려서 넘어지시게 됩니다. 이후 통증이 너무 심해 보행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직접 놀이공원 콜센터에 전화하신 후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의무실에 방문하시게 되었고, 의무실에서는 병원 진료를 통해 정밀 검사를 받아보실 것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피해자분께서는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MRI 등을 촬영하시게 되었고, 그 결과 발목에 정거비 인대가 완전히 파열되었다는 진단을 받게 되십니다. 담당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수술적인 치료를 권유했지만 피해자는 수술 없이 보존적인 치료를 통해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하셔서 석고 고정 후 통원 치료를 다니시게 됩니다. 발목인대 파열 진단을 받게 된 피해자께서는 해당 놀이공원 측의 피해 상황과 사고 당시 수많은 이용객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한 놀이공원 측의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게 되었고, 해당 놀이공원 쪽에서도 이 사고에 대해서 보험 접수를 약속하게 됩니다. 이후 피해자께서는 약 4개월 정도 열심히 통원을 다니시게 되었고, 그 결과 병원비도 만만치 않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놀이공원 측에 설명을 하면서 보험 진행에 대해서 문의를 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놀이공원 쪽에서는 놀이공원 측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500만 원이라는 안내를 하게 됩니다. 피해자께서는 보상 한도가 맞는지, 그리고 왜 치료비만 보상되는지 의문점이 발생하시게 되었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우연히 저의 블로그를 보시게 된 후 연락을 주시게 됩니다. 저는 피해자로부터 사고 내용과 진행 과정을 듣게 되었고, 해당 보험 접수 후 진행은 배상 책임 보험이 아닌 군의 치료비 담보로 진행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피해자분께 안내하게 되었고, 군의 치료비 담보 한도가 500만 원이기 때문에 놀이공원 쪽에서는 이를 안내한 것이고, 이 군의 치료비 담보는 다른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 실손 의료비처럼 치료비만 보상된다는 점을 정확히 안내드렸습니다. 또한 피해자분께 이는 인원 통제를 제대로 못한 놀이공원 측의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바 배상 책임으로 다시 변경 요청을 할 것을 안내드리게 됩니다. 이후 피해자분과는 별다른 연락 없이 지내다가 7월 말경에 다시 피해자분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놀이공원 측 보험사가 현장 조사로 배당한 손해사정업체 조사자와 면담을 진행하시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용한 치료비 중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되고 피해자의 과실이 많다는 안내를 받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저와 상담을 하길 원하셨습니다. 저는 피해자분과 면담을 진행하였고, 해당 사고에 대한 사고 내용 그리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과정을 듣게 된 후 해당 사고에 대해서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피해자의 부상에 대한 후유장애를 검토하게 되었고, 맥브라이드식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번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서를 보험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이번 사고가 신원불상자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었고, 놀이공원 측에서
인원 통제를 제대로 못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며 해당 사고에 대해서는 면책을 통보하게 됩니다. 저는 이 사고는 수많은 인파가 몇 주 전부터 몰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인원 통제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강한 어필을 하게 되었고, 해당 사고에 대해서 외부 로펌의 법률 자문을 진행하기로 보험사와 협의하게 됩니다. 1차 법률 자문에서는 보험사 측 주장대로 해당 사고는 놀이공원 측에 과실이 없는 면책사고로 답변을 회신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유사 판례와 관련된 법률 자문들을 다시 보정해서 제출하게 되었고, 다시 한번 법률 자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차 법률 자문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60%, 3차 법률 자문에서는 70%에 해당한다는 자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발급받아 제출한 후유 장애에 대해서도 의료 자문을 통해 검토하게 되었고, 해당 의료 자문상 피해자는 발목 운동 제한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 14%, 한시장애 3년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게 됩니다. 이 의료 자문 결과는 수술을 받지 않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꽤 괜찮은 결과였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과실이 문제였죠. 저는 다시 한번 추가적인 유사한 사고에 대한 판례나 법률 자문들을 보정해서 보내게 되었고, 결국 보험사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과실을 60%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 사고를 통해 피해자는 치료비와 후유장애 그리고 위자료 등으로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지급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수술을 받지 않은 피해자의 부상에 대해서 후유장애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다는 좋은 사례가 됩니다. 다만 사고 초기에 제가 사고를 수임했다면 좀 더 이번 사고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해서 피해자의 과실 부분에 대해서 더 강하게 주장할 수 있었겠지만, 이미 사고가 나고 나서 5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사고를 수임하다 보니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거나 제출하기는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 해당 놀이공원에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정보만으로 이번 사고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보험사와 3차례의 법률 자문 그리고 의료 자문 등을 통해서 결국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했다는 데에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고는 사실 쉽지만은 않은 사고였고, 진행 과정에서도 매우 어려운 난항을 겪었던 사고였습니다. 제가 이 영상으로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리기는 어렵지만, 배상 책임 사고에서는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객관적인 사고 입증 자료와 객관적인 손해 입증 자료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안내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